만화 심슨네 가족을 보면 할아버지 에이브 심슨이 네. 보청기를 네. 귀에서 온오프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진짜 있나요? 지금은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만화에서처럼 뭐 온 오프 기능이 딱 있는 건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는 어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청기 센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이제 많은 이렇게 귀가 안 좋아지신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 드리고 이제 청력 검사해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청기를 모델을 추천해 드리면서 이제 그 청력을 이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보청기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현실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시댁 분들이 이제 대대로 좀 복지 쪽으로 일을 많이 해 오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복지용구나 뭐 요양원 이런 사업을 이제 대대로 많이 하고 계셨었고, 그런 찰나에 이제 또 제가 처음에는 다른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큰 수술을 할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병원에서 오진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아기가 뭐 토하고 설사하고 막 너무 아픈 상황에서도, 제가 큰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제 잘릴까 봐 걱정이 너무 돼서 이제 눈치 보여서 이제 회사에다 말도 못 하고 그 수술을 제가 안 한다고 그랬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약으로 버티고 뭐 애기들 아픈 것도 제대로 막 눈치 보면서 못 가고 이랬다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사업을 하면 그래도 잘릴 걱정은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 보청기의 원리나 역할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좀 귀가 이제 어두우신 분들이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조를 해 주는 의료기기예요. 근데 이제 보청기 안에는 이제 마이크 앰프 리시버가 있어서 이제 소리를 이제 잘 안 들리는 작은 소리들을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청기의 역할이 귀를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은 아닌가 봐요. 네네. 이게 치료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귀가 신경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청신경이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하면, 한 번 나빠진 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청기를 낀다고 해서 치료를 하거나 뭐 확 나아지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들을 조금은 이제 느리게 지연될 수 있게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보청기 사업을 하시다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 처음에는 사실 유튜브로 이제 홍보를, 이제 보청기 홍보를 좀 해 볼까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보청기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활동 영역을 좀 넓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사실 지금은 홍보용으로는 유튜브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제 이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제 즐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경을 쓰는데 적응 기간이 있듯이 네네. 보청기도 적응 기간이 있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6 개월도 걸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쪼끔 더 오래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네 간혹 가다가 적응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제 아무래도 귀가 많이 어두워지신 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정말 작은 소리들 뭐 마우스를 딸깍거린다거나 볼펜을 이렇게 딸깍거리거나 문을 열고 닫거나 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뭐 에어컨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뭐 이런 미세한 소리들은 잘 못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보청기를 끼면서 이게 갑자기 모든 그 잊혀졌던 소리들이 한꺼번에 다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시끄럽게 느끼셔서 적응을 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네 적응 기간은 이제 보청기 센터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소리를 조절을 계속 받으시면서 예 적응 기간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 만화 그 심슨네 가족을 보면 할아버지 그 에이브 심슨이 그 보청기를 그 네. 귀에서 그 온 오프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진짜 있나요? 지금은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만화에서처럼 뭐 온 오프 기능이 딱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 소리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부착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리모컨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거나 요즘은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소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센터에서 듣기 좋은 소리로 맞춰서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조절이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소리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을 보면은 보청기 지원금 131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뭐 지원금 네네네. 홍보를 맞아요. 하는데 뭐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네. 그게 옛날에는 이제 30 몇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제 117만 9천 원에서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종류가 나눠져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건강보험 대상자분들에 한해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제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계층 분들은 이제 131만 원을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건강보험 대상자분들은 131만 원짜리 보청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 90%만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금액 10%만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이 금액에서 오해가 올 수 있는데 뭐 나라에서 131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보청기가 131만 원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려는 보청기가 131만 원이다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고요. 만약에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117만 구 예 131만 원까지 그리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117만 9천 원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131만 원 기준이지만 예를 들어서 보청기가 저렴한 것도 있어요. 뭐 귓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100만 원대가 넘어가지만 귀에 거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 50만 원, 80만 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50만 원짜리 보청기를 내가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50만 원 금액에서 90%만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지원을 받으려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청각 장애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등급은 2 급부터 6 급까지가 있는데 등급 그 급수에 따라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 금액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등급을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절차가 쪼끔 까다로우시죠. 그 보청기가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은 건가요? 음 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청기 모델은 굉장히 많아요. 귓속형, 귀걸이형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외관상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나고요. 또 채널이라고 해서 이제 소리의 음질이라든지 뭐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개수 차이에서 이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싸다고 해서 뭐 너무 안 좋고 뭐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금액은 그냥 뭐 외관 그리고 또 뭐 기능 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비싼 걸 사시고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렴한 걸 사셨어도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네.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들과 뭐 대화를 할 때 뭐 대화를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뭐 배려해야 할 네네네. 점이 무엇인가요? 아 이게 사실 오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서 '내가 귀가 나쁘다.'라는 걸 아시는 분이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스스로가 이 사람이 내가 귀가 나쁘다는 걸 알았을 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소외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으셔서 대화를 참여했을 때 내가 못 알아들어도 일부러 아는 척을 하고 그냥 다시 물어보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많이 이제 못 들으시는 분들은 대화 속에 끼기도 너무 어렵고 대화를 하면서도 많이 외롭고 우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입모양을 좀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입모양을 보시고 추측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쪼끔이라도 못 들으시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빠르게 하지 마시고 쪼끔 천천히 하면서 입모양을 쪼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오물오물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입을 좀 크게 벌리면서 또박또박 말하면은 좋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그냥 이렇게 귀가 잘 들리시는 분들도 어 다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근데 이제 이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다시 말해 주긴 하는데 너무 물어보면 가끔 짜증을 내기도 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몰라."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짜증을 내지 마시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면 쪼끔 이렇게 상대방이 우울감이 쪼끔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네. 보청기를 끼신 분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팁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런 팁이나 이런 게 배려점이 이제 제가 찾아봐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뜨게 된다면은 이제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제 상식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